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종수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체력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조금씩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면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 이후로는 밖에 나가기도 꺼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근감소증 초기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3끼마다 단백질을 꼭 챙겼고 운동 후에는 삶은 달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박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차고 체력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단백질이 그냥 근육 만드는 영양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건강을 지키는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죠. 단백질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아닙니다. 근육, 혈관, 면역, 심지어 뇌 기능까지 지탱해주는 몸속 자산입니다. 젊었을 때 잘 모으는 자산이 노후를 결정하듯 단백질도 지금부터 꾸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요즘 따라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단백질이 부족해진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 불리는 근육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육은 제2의 심장이다. 그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근육을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장기라고 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혈관 속 피를 펌프질하듯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심장이 혼자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결국 고혈압, 심부전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2세 김재순 어르신은 심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약을 바꾸고 식단을 조절해도 호전이 없어 우울해하시던 중 우연히 건강 강의를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게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가벼운 맨손 체조와 단백질 식단을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측정한 심장 기능 수치가 향상되었고 혈압도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김 어르신이 웃으며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심장을 살리려면 운동이 아니라 단백질이 먼저더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놓치고 있었던 건강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근육은 단지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심장을 도와주는 숨은 파트너입니다. 심장이 건강하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근육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단백질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그게 단순한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가 드니 피곤한 게 당연하지. 예전 같지 않은 건 나이 탓이지 뭐.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변화는 알고 보면 근육 부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6세 이영희 씨는 원래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도 다니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던 분이죠. 하지만 1년 전부터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계단 오르내릴 때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셨죠.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었고 체지방은 정상이지만 근육량이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의 저축 통장이 바닥난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60세 이후에는 매년 1~2%씩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적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우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감소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 잦은 낙상, 회복이 더뎌진 체력. 이 모든 것이 단백질 적자에서 시작됩니다. 이영희 씨는 이후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하루 20분씩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를 병행했습니다. 3개월 후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다시 웃으며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운이 생기니까 마음도 밝아져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예전보다 내가 작아진 것 같나요?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짐을 막는 첫걸음은 바로 단백질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도 자주 먹고 계란도 먹는데요. 단백질 충분히 먹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근력이 줄어든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양이 아니라 방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만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아무 때나 한꺼번에 몰아먹는 경우 우리 몸은 흡수하지 못하고 버려버리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흡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3세 윤명자 씨는 매일 닭가슴살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줄고 손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담 후 확인해보니 그녀는 하루에 한 끼만 단백질을 몰아서 먹고 있었고 아침은 늘 과일 몇 조각과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이 빠지면 몸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근육 합성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 회복이 느려지고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죠. 윤 씨는 이후 식사 순서를 바꾸고 아침에 삶은 달걀 2개와 따뜻한 두유, 점심엔 생선과 채소, 저녁엔 두부와 나물로 단백질을 분산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개월 만에 악력이 5kg 상승했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훨씬 덜 찬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공복 단백질 합성 시동을 거는 시간, 운동 후 30분 흡수율이 최고조인 골든타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단백질이 몸을 바꾸는 영양소가 된다는 걸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단백질이 우리 혈관과 혈압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혈관 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모습은 60대지만 혈관은 80대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해 보이는데 왜 혈압이 높지? 라며 의아해하십니다. 그 이유는 혈관이 나이 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데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속에는 자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생성하는 데 쓰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 속 미끄럼틀을 잘 닦아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서울 강서구에 사는 65세 이명자 씨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이 160/95였습니다. 혈관 나이를 측정해보니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은 75세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명자 씨에게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권해드렸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콩류를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압이 135/80으로 안정됐고 혈관 나이도 68세로 내려왔습니다. 이젠 계단도 한 번에 올라가요. 예전엔 중간에 꼭 쉬었거든요. 밝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도 아무거나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 청소에 도움을 주고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덕분에 염증 완화와 혈액순환에 탁월하죠. 제가 권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60%, 해산물 단백질 30%, 동물성 단백질 10%. 이 황금 비율만 잘 지켜도 혈관 나이를 5년, 10년 전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강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혈당입니다. 혹시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 후 갑자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췌장은 지쳐갑니다. 그 결과 당뇨병,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백질은 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훅 올라가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상승 속도가 훨씬 느려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치 급하게 타오르는 불길에 물을 뿌려 천천히 잡아주는 것처럼요. 인천에 사는 59세 최성진 씨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45, 당화혈색소는 7.8로 이미 위험 수치에 가까웠죠. 그런데 약을 먹기 전 식습관만으로 개선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3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1.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2.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큼의 단백질 포함. 3.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흰쌀, 설탕 등. 최 씨는 그 방법을 성실히 실천했고 4개월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은 115로 당화혈색소는 6.2까지 낮아졌습니다. 약 없이 혈당을 조절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식사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처럼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이 시간대에 단백질이 들어가면 하루 전체의 혈당 리듬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단 음식 갈망도 줄어듭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기분까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집중이 안 되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요. 진료실에서 50대 이후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침 식사 때 단백질 꼭 챙기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단백질은 뇌 건강에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70%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 속 아미노산은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 신경전달물질이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 우울감,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죠. 서울 노원구에 사는 62세 정명기 씨는 최근 들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대화를 하다가 단어가 자주 막힌다며 걱정하셨습니다. 본인은 치매 초기인가요? 라고 물으셨지만 검사 결과는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확인해보니
탄수화물 위주 식사의 단백질은 하루 한 끼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엔 삶은 달걀 2개, 두유 1잔, 견과류. 점심엔 등푸른 생선, 채소. 저녁엔 두부 반모, 콩나물국, 나물 반찬. 그리고 중요한 건 식사 외에도 간식으로는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를 드시도록 했죠. 한 달 뒤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훨씬 맑고 이름도 잘 떠올라요. 예전엔 자꾸 멍했는데 단백질은 우리 뇌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자 재료입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 섭취는 하루의 뇌 기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은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도 단백질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요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깜빡하신다면 단백질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피곤할까라고 하시는데요. 그 원인 또한 단백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되묻습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 꼭 챙기셨나요? 사람들은 단백질을 운동선수나 헬스하는 사람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50대 이후의 삶에서 단백질은 기력을 만드는 루틴의 핵심입니다. 광주에 사는 62세 박정수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오후 3시만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아침은 빵 한 조각, 점심은 국밥, 저녁은 라면. 단백질 섭취가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더군요. 그래서 박 씨에게 기력 회복 3단 루틴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엔 꼭 달걀 2개 또는 두유 1잔. 둘째, 매일 가벼운 걷기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 섭취. 셋째,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2리터 이상. 운동 후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간이 바로 단백질 흡수율이 최고로 올라가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로도 회복 속도가 40% 이상 빨랐습니다. 2달 후 박정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오후에도 졸지 않고 저녁까지 움직일 힘이 있어요. 지리산도 다녀왔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이처럼 올바른 루틴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속 미토콘드리아가 활발해지고 에너지 생성이 활짝 열립니다. 단백질은 기력의 연료입니다. 다음은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정확한 단백질 섭취량과 실천 방법.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간단하면서도 정확해야 합니다. 정답은 체중 1kg당 1.2g에서 2g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분이라면 하루 72g에서 120g 사이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한 번에 몰아 먹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흡수율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은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혈당도 쉽게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백질에도 비율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중심의 해산물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 왜 이런 비율이냐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소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장 건강에 좋고,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 뇌, 눈, 피부에 두루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 달걀 2개, 두유 1잔, 견과류 1줌. 점심, 고등어나 연어구이, 채소, 현미밥. 저녁, 두부 반모, 콩나물국, 나물 반찬. 간식,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몇 알.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한 한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보충제는 식사가 어려운 경우 보조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실천하시면 단백질로 인해 몸에 생기는 변화가 한 달 만에 분명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혈당 지하기입니다. 단백질이 당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믿기 어려우시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단백질이 혈당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놀라운 반응을 들을 때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중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42%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늦어지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며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당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59세의 최성민 씨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당화혈색소가 7.8, 공복혈당은 145로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매 끼니 단백질을 꼭 포함하는 것. 식사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채소 먼저. 2. 단백질 다음. 3.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갑니다. 그 결과 4개월 뒤 공복혈당은 115로 당화혈색소는 6.2로 개선되었습니다. 약도 줄이고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식사도 즐겁고 가족들도 제가 훨씬 건강해졌다고 해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공복에 처음 먹는 음식이 그날의 혈당을 좌우합니다. 달걀 2개, 그릭 요거트 1컵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직 더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우리의 뇌 건강과 기억력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단백질과 뇌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시나요?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방금 하려던 일이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자주 오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의 기능 저하는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단백질 부족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의 70%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뇌세포 간 신호를 주고받는 신경전 달물질 역시 단백질에서 유래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62세 정지훈 씨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책 한 페이지도 집중해서 못 읽겠어요. 사람 이름도 자꾸 까먹고요. 이렇게 걱정하며 찾아오셨죠. 식단을 살펴보니 단백질 섭취가 하루 30g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에 달걀, 등푸른 생선, 두부, 견과류를 골고루 넣도록 했고 특히 아침에 그릭 요거트와 달걀을 꼭 챙기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3개월 후 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머리가 맑아졌어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흐릿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집중이 잘 돼요.
과학적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어르신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30%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오메가3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은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에서 시작됩니다. 기억력, 집중력, 두뇌 활력.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단백질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타이밍, 바로 운동 후 30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아시지만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은지는 잘 모르시죠? 오늘은 제가 45년 진료 경험으로 확인한 단백질 섭취의 황금 시간대, 바로 운동 후 30분 이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30분일까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입습니다. 이때 몸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단백질을 흡수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후 30분은 근육이 단백질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30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간대가 근육 합성의 골든 타임인 것이죠. 저는 광주에 사는 63세 박영한 어르신 이야기를 자주 예로 듭니다. 늘 피곤하고 허벅지 근육이 빠져 걷기도 힘들어졌던 분이었죠. 그분께는 매일 가벼운 산책 후 바로 삶은 달걀 2개와 두유 1잔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딱 2개월 후 다리에 힘이 생기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게 운동 후 30분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분의 말씀이 많은 분들께 울림이 되었죠. 중요한 건 꼭 격한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산책,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 후에도 이 황금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시간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수분을 함께 섭취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유,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등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운동 후 30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차이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백질 루틴을 하루 전체 식단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실제 식단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백질의 중요성과 섭취 타이밍까지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권해온 단백질 식단 루틴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간단하면서도 근육 유지, 혈관 건강, 뇌기능, 혈당 조절까지 고르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삶은 달걀 2개, 따뜻한 우유 1잔, 견과류 1줌. 공복 상태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에너지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점심 식사입니다. 등푸른 생선 1토막, 데친 채소, 현미밥 1공기. 이 조합은 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두부반모, 콩나물국, 나물 반찬. 속이 편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식과 운동 후 식단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는 삶은 달걀 하나와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후 간식으로는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드시면 포만감과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전주에 사는 70세 김선아 어르신은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6.8에서 5.9로 낮아졌고 악력 검사에서도 20% 이상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 말이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할 것. 아침 공복과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섭취할 것.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단백질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의 비율을 유지할 것. 가공 단백질은 피하고 물은 하루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실 것.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단백질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3달 뒤 달라진 자신을 꼭 만나게 되실 겁니다.